방금 전에 발표된 속보를 살펴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비트코인으로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 들으면 이건 무조건 비트코인 호재 같죠. 근데 또 같은 뉴스 안에서 이상한 문장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블록체인 분석 회사인 체이널리시스 측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쓰이지 않을 거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행료에는 적합하지가 않다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요. 비트코인을 쓰지 않는다는데 왜 그 뉴스가 나온 다음부터 비트코인 차트에서 강세 신호 3가지가 동시에 켜졌을까요? 이런 모순들에 대해서 끝까지 풀어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짧게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동에 있는 좁은 바닷길인데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 정도가 이 길로 지나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닷길 중에 하나인데요. 이란 측에서 이 길의 한쪽 해안을 끼고 있는 나라고요. 그동안 이 해협을 지나가는 배들은 통행료를 달러나 다른 나라 돈으로 냈습니다. 근데 이란이 이걸 바꾸겠다고 말을 했던 거고 통행료에 대해서 가상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스테이블코인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1달러에 묶여가지고 가치가 흔들리지 않게 설계된 디지털 화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그냥 호재 같은데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이 체이널리시스의 한 연구원이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가가 국제무역 인프라에 가상자산을 직접적으로 심는 최초의 사건이 될 거다라고요. 근데 실제로 통행료에 쓰일 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테더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일 거다. 그 이유가 뭐냐? 비트코인은 가격이 너무 출렁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들어오는 통행료 결제에는 안 맞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통은 2가지 반응으로 갈립니다. 한쪽에서 그럼 비트코인 악재 아니냐?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그래도 어쨌든 코인 시장 호재니까 일단은 좋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2개 다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번 뉴스의 진짜 의미는 비트코인이 결제에 쓰이냐 마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닷길을 가진 나라가 자기네 국가 인프라 위에 코인을 공식적으로 올렸다는 그 사실 자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코인은 늘 옆방에 있는 자산이었죠. 정부 차원에서 인정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막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애매한 위치에 있었는데 근데 한 나라가 자기네 무역 시스템 안에 코인 결제를 직접적으로 박아 넣었다라는 거 이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트코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결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에 블록체인이라는 큰 시스템 위에서 움직인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블록체인 세계의 가장 위에는 비트코인이 존재하죠. 비유 하나만 짧게 써볼게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 살 때 카드나 현금 결제하죠. 나라들끼리 큰 거래할 때는 결국에 금을 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그 자리, 디지털 세계의 금과도 같은 자리로 점점 더 옮겨가고 있다는 거고 결제용 돈은 따로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가치를 저장하는 자산이 따로 있다는 이 구조가 이번 호르무즈 사건으로 한 번 더 명확해진 상황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나라들,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 나라들이 달러 시스템 밖으로 밀려날수록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자산을 찾으려는 수요는 자연스럽게 커질 겁니다. 어떤 정부도 함부로 막을 수가 없겠고요. 어떤 나라가 망해도 사라지지 않는 자산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호르무즈 뉴스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얘기겠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비트코인 들어갈 자리를 한 칸 더 넓힌 사건인 셈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움직여온 방향성을 보면요. 이런 흐름들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게 지금의 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하고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예요. 이 뉴스가 나온 시점에 비트 차트 안에서도 강세 신호 3개가 동시에 켜졌다. 이 분석이 나온 상황인데 글래스노드라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 회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신호는 비트 가격이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가를 넘어섰다는 사실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매수한 가격보다도요. 지금 가격이 더 높다는 뜻이겠습니다. 평균이 깨지면 그동안 손실 보던 사람들이 본전을 회복하고 시장 분위기가 위로 도는 신호로서 해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신호는 선물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펀딩비라는 게 있죠. 어렵게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쉽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비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이 많으면 펀딩비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오를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플러스로 바뀝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마이너스였던 이 수치가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떨어진다에 걸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면 손실을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매수해야 되죠. 이걸 숏청산이라고 하는데 한번 시작되면 가격이 더 빠르게 위로 튀는 본격적인 연료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호는 옵션 시장입니다. 여긴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핵심만 말씀드려 볼게요. 큰돈 굴리는 마켓 메이커라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약 1억 1,500만 원 부근 가격대에서 일종의 위험 노출 상태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비트 가격이 이 구간을 넘어서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손실 줄이려고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즉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매수를 부르는 쇼스 기술 구조와도 비슷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리드려보자면은 온체인 데이터, 선물 시장, 옵션 시장 이 세 가지 시장은 각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장입니다. 이 셋이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겠죠.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시면요. 지금 이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위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호르무즈에서 국가 단위로 코인 인프라를 쓰기 시작했다는 뉴스까지도 겹쳤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정교한데요. 시장이 우리보다 조금 먼저 답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결국에 이번 호르무즈 사건은 표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뉴스지만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 한 나라가 코인레일을 국가 인프라로 인정한 첫 번째 사건인 거고 이런 흐름들 비트코인 자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온체인, 선물, 옵션 이 세 가지 시장의 강세 신호가 같은 시점에 켜졌다는 사실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단순한 가격 정도가 아니라요. 그 시장이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경계선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갈게요. 만약에 이란을 따라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줄줄이 코인 인프라를 자기네 국가 시스템에 심기 시작을 한다. 그 첫 번째 후보 국가는 과연 어디가 될 수 있을지 이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데이터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투자 시장에 비해 가지고 시장 흐름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겠지만요. 신기하게도 내가 바라보는 관점만 조금 다르게 보면은 시장의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9천만 원대 라인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이 어느새 1억 2천만 원 라인까지도 회복을 한 상황이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다른 시장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다라고 느껴질 뿐인 거지 지금 시장이 나쁜 편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너무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요. 내가 포트폴리오를 리플 XRP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너무 한 가지만 몰빵 투자로 생각을 하시면은 당연하게도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만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단기 알트, 그리고 코인 시장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 시장의 속도랑 방향성을 정하는 건 비트코인이고 시장의 흐름과 방향을 맞춰가지고 시장 접근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정보방 입장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요. 단순하게 가만히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오는 시장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수익을 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 중요한 핵심 내용들 그리고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내 매수 단가에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활용해가지고 사고 팔고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리플 시장이 좋을 때 4,850원이라는 단기 고점에서 분할적인 익절이 가능했던 이유도요. 정보방에서 심리적인 고점이었던 상황들, 즉 모든 차트 패턴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고점이다라는 판단하에서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오히려 폭락을 했었죠. 이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손 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최근에 1830원까지 하락했을 때 리플 단기 저점에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힘들다. 그래서 여기는 매수 타점이 될 것이다.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기회라는 게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 잡아야지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못 잡으면은 기회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또 귀신같이 반등을 줬었죠. 이 저점 찍고 반등할 때 또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대응이라는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기 고점권 2250원 정도가 될 것이다. 미리 예상해가지고 적당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결국에 메인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이 높았던 메인 중에 평단은 낮췄고요. 오히려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자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2250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를 했으면은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저점, 다점 1900원 라인에 대해서 리플 정보방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던 이유도요. 결국에 높을 때 팔았으면은 낮을 때 사가지고 효율적인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중장기 비중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거를 단순하게 지켜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단타 비중에 대해서 저점에 매수해서 단기 고점에 매도하고
여기서 난 수익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옮기고요. 또 나머지 절반 수익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단기 포트폴리오에다가 추가적인 입금을 통해 가지고 수익금으로서 또 굴려갈 수도 있겠죠. 결국에 이 리플 XRP라는 코인이요. 단순하게 좋아하는 거 그리고 리플을 잘 활용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천지 차이 별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방법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하시다가 막히는 분들 아니면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분들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해봤는데 수익이 잘 안 났던 분들 또는 내가 낸 수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저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는 필요로 하시고 또 리플에 대한 대응과 브리핑, 속보 같은 것들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